패배 충격에 달라진 걸까? 누가 달라진 걸까라는 거. 패배, 요즘 패배라면 정치권에서 보궐선거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여당 쪽 아니면 여권 쪽 얘기인 걸로 짐작이 됩니다. 우선 준비된 영상이 하나 있는데 어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대통령의 어떤 말, 이야기를 하나 소개했어요. 브리핑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오전 참모들과 함께한 회의에서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을 해선 안 된다.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참모들에게 당부하고 얘기한 거를 전원을 이제 소개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라고 소개했는데 이게 전원으로 들으니까 실감이 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성대모사의 달인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지금 저쪽에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좀 이상민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얘기를 한 것인지 이상민 크리에이터. 안녕하십니까. 예. 왕입니다요. 나오셨군요. 국민이 왕입니다. 더 이상 뭐 이념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예. 이념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민생으로 가야 됩니다. 민생에 집중할 때 정말 좌절하는 청년들, 국민들이 우리를 다시 봐줄 거예요. 어떻습니까? 참 그.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네요, 진짜로. 쓴소리 좀 해보세요. 쓴소리 좀. 다 듣겠습니다. 근데 국민은 늘 옳다 그렇게 얘기했던데 그거 좀 한번 해주실까요? 아니 국민들이 늘 옳죠. 어떤 비겁하게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잠시 좀 대기해 주시고요. 이따가 또 한 번 나오실 기회가 있어요, 지금요. 저렇게 들으니까 진짜 저렇게 아니 윤석열 배종찬 대통령이- 소장은 뭐 할 얘기 없어요? 그게? 아니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있구나. 예. 갑자기요. 그 김한길 위원장 국민통합위원회 만찬 자리에서 예. 바로 옆자리에 김한길 위원장을 앉혔잖아요. 네. 그걸 뭐 자리 배치를 어떻게 대통령께서 하신 겁니까? 참 그거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오. 구경 한번 와보세요. 없을 건 없답니다. 뭡니까? 박애장터. 노래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박애장터 그거 만드신 분 아닙니까? 예. 국민통합 차원에서 예. 영빈관에서 밥 먹은 게 뭐 죄가 있습니까? 또 하계장 저희를 가지고 또 질문하시는데 하계장터로 통합을 강조하니까 좋아서 옆에 앉혔다. 그렇습니다. 하동과 구례가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민생에 집중하겠습니다. 민생 빠르게 가. 알겠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나오신 것도 아닌데 굉장히 약간 신이 나신 것 같아요, 지금요. 알겠습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 좀 잠시 대기해 주세요. 이따 좀 이따 가봐야 또 됩니다, 모실 또. 기회가 있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민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했을 것 같은 그 성대모사 요걸 좀 들어봤고요. 성대모사 통해 들어봤고요. 앞서서는요, 김은혜 홍보수석이 국민은 늘 옳다. 이렇게 어떤 비판에도 변명 안 된다. 뭐 이런 이 설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전언을 해줬거든요. 자, 그런데 그에 앞서서 그 하루 전에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무슨 반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통합위원회의 이 활동과 정책 제언들은 저한테도 많은 어떤 통찰을 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그것이 얼마나 이 정책 집행으로 이어졌는지는 저와 또 우리 내각에서 좀 많이 돌이켜보고 반성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참모들에게 나도 어려운 국민들의 민생 현장을 더 파고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서 용산의 비서실장부터 수석, 비서관 그리고 행정관까지 모든 참모들도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국민들의 민생 현장에 파고들어서 살아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리 좀 하면 17, 18, 오늘까지 19일 내내 반성, 그다음에 국민은 늘 옳다, 이런 거 뭐 변명 안 된다, 책상에만 앉아있고 나가서 민생 챙겨라, 이걸 계속했다는 거거든요. 김근식 교수님. 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오늘까지 나왔는데 최근 메시지 내용이나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진 것 같습니까? 예, 달라졌죠.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일부 우리 당에서는 이게 질선거였다, 뭐 분열하면 안 된다, 단결하자, 뭐 이대로 가자 이런 일각의 주장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대통령부터 이제는 그 강서구청장 선거의 이 뼈저린 참패의 교훈을 찾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대통령이 제가 사실은 예. 대선 후보 시절이나 선대위 시절 때 봤을 때는 상당히 인간적으로 격의가 없는 좋은 면이 있는 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상하게 당정 관계가 수직적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당의 주도적인 목소리나 당의 자율성이 잘 없는 상태로 비춰지면서 예. 당이 용산 누치만 보는 것처럼 오해가 되면서 사실은 이번에 강성찬 선거에서 많은 중도층들이 등을 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은 이제 당에게 재량권과 자율성을 줘서 당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좀 목소리를 내고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이고요. 국민이 이걸 고치라고 한다면 나부터 고치고 내각도 고치고 당도 고치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선거 참패의 교훈을 정확히 찾았으니까 이에 따른 처방전으로 확실한 변화의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앞으로 변화되는 모습은 이제 김기현 체제가 2기 지도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 2기 지도부가 이제는 눈치 보지 말고 대통령에게 또 용산에게 할 말은 하고 또 건의할 건 건의하고 문제 제기할 건 할 수 있는 그런 좀 수평적인 당정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 국민들 보기에 민주당 탓할 게 아니야. 이거 확실히 달라진 발언들이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요. 오늘 충청 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필수 의료 관련 회의를 주재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모두 발언이 나왔는데 당초에는 이 자리에서 이른바 최근에 굉장한 쟁점인 의대 정원 확대를 뭔가 발표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늘어나는 숫자도 얘기할 수도 있다. 이런 게 예상이 됐었고 전망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신중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입니다. 의료 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도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의료 인력 확충 정도만 딱 얘기했어요. 글쎄요, 과거 같으면 굉장히 좀 뭔가 바로 들어가면서 구체적인 걸 얘기하는 발표가 꽤 있었는데 오늘은 의대 뭐 정원 확대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의료 인력 확충이라고 아주 좀 애둘러서 뭔가 표현한 것 같거든요. 신경민 전 의원님. 앞서 이 영상 그리고 앞에서 영상도 보고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성대모사한 내용도 다 들으셨는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 확실히 변화가 있게 느껴지십니까? 메시지는 뭐 분명히 변했죠. 근데 지금 이 쭉 봤을 때 말만 변화를 원하는 것은 지금 국민들이 아니고요. 인사와 정책으로 예. 뭔가 좀 바뀌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지금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갔고요. 예. 인사도 당정대를 통틀어서 다 해야 되고요. 예. 특히 정책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지금 말만 이렇게 바꿔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번에 강서 선거 패배도 아프겠지만은 국힘 입장에서는 마곡에서의 패배가 아마 더 아플 거예요. 최근에 있었던 시장 재보궐선거나 대선이나 시장 선거에서 다 이겼거든요. 그리고 시장 선거 이런 데서는 많이 이겼어요. 예. 근데 마곡에서 졌다는 것은 예. 이건 수도권에서 거의 뭐 엄청난 패자가 될 수밖에 국힘당한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죠. 예. 뭐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해피한 결과를 성적표를 받아들었는데요. 지금 이 정도를 가지고는 국민들이 이 변화를 실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쯤은 대통령의 입에서 이번 선거 패배, 강서 선거의 패배에 내 책임이 크다라는 정도의 멘트는 나와줘야 되고요. 앞으로 인사와 정책을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예. 사실 몇 사람을 진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뭔가 말이 달라진 것 같긴 한데 거기까지만 약간 이런 분석을 해주셨어요. 이런 가운데요. 국회에서도 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돼서 민주당 의원분인데 얘기를 좀 꺼내놓으셨네요.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강서에서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깜짝 놀라는 표정은 하진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 기조가 바뀌는 것처럼 보여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죠.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언제 저런 얘기를 했다고. 어떤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 민생 현장에 더 들어가서 챙겨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얼마 전까지 전혀 그렇게 얘기 안 했죠. 이념 논쟁을 멈추고 오직 민생에만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좀 바뀌어야 돼요. 이 뭐 칭찬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서영규 의원이 그런 얘기인데 윤기찬 변호사 보궐선거 패배가 아무튼 뭔가 이유가 된 것 같아 영향을 준 것 같은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전혀 예상 안 했을까요 그렇게? 이기길 바랬겠죠. 그런데 질 거라고 왜냐하면 이게 데이터들이 있었던 그 선거 지역이고 그러니까 지는 거는 전혀 상상도 못할 선택지였을까요? 그렇죠. 각 정당에서 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각 정당에서 했던 여론조사 수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결과가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조금 편찬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긴다라는 그 어떤 결과의 예측을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서영구 의원 얘기했던 것처럼 물론 정치적 공격이니까 좀 받아들이지만 어쨌든 이게 저희가 대화를 할 때도 보면 추임새를 넣잖아요. 예. 이 리액션을 한단 말이죠. 그 말은 예. 내가 듣고 있다. 이 얘기를 표시해 주는 거죠. 예. 근데 국민은 어떤 메시지를 자꾸 보내는데 대통령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듣고 있다라는 어떤 추임새를 하지 않으면 그럼 국민들은 오해하는 거거든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다. 내 대화를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관심 없구나라고 이게 개인 대 개인의 대화가 똑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행사를 중시했던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메시지를 중시했던 것인데 너무 메시지를 중시했던 거죠. 메시지만. 근데 윤 대통령은 메시지를 좀 경시했던 부분이 없잖아요. 일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공무원적 사고방식이었던 건데 이제는 그런 부분을 좀 바꿔야 되겠다. 예를 들어 민생 말씀하시는데 아니 검찰이 수사한다고 민생 안 합니까? 검찰은 검찰이고 국방은 국방이고 예. 교육은 교육이죠. 그러니까 민생은 해왔는데 내가 민생에 이렇게 신경 쓰고 있다는 부분을 국민들께 알려주는 주기적으로 알려주는 이런 어떤 메시지 전달 내지 뭐 행사 또는 자세 이런 건 필요하다. 이런 걸 아마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취지에서 변할 거고 인사 부분은 지금 국회 국정감사 및 예산 심사가 있잖아요. 예.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인사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도 우리가 어떤 인사를 하든지 간에 무조건 또 태클을 걸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인사가 객관적인 정량적 인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주관적 평가이기 때문에 걱정은 되지만 어쨌든 국민적 염려가 반영된 인사 기조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윤기찬 정근택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가 민주당은 어떤 인사를 뽑아도 태클 걸 거다 그러는데 민주당에서 마음에 드는 인사의 조건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럼 어떤 일단은 조건? 뭐 국민들의 여론의 지지를 예. 받아야 되겠죠. 지금 아마 대부분 낙마하거나 문제가 뭐 부결된 분들은 국민 여론이 안 좋습니다. 일단. 예. 그리고 뭐 물론 뭐 정책적인 능력도 중요합니다만 도덕적인 흥결도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바뀌었느냐? 저는 하나도 안 바뀌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서 차분하게 지혜롭게 변화를 찾아 나가겠다. 예. 그거는 자기 얘기예요. 어.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예. 나 말고 당신들이 좀 해봐. 아, 이거잖아요. 그다음에 예를 주체가 들어서 어.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떤 비판에도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 예. 어떤 비난을도 감수하고 변명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 내가 하는 거예요. 예.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 당신들 하지 마 이거잖아요. 내가 잘못하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당이나 참모들 당신들이 좀 잘해봐. 내가가 빠져 있다. 그럼요. 어떤 비판인지 받겠다. 변화를 찾아 나가겠다.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가 아니라 예. 받아들여야 한다. 당신들이. 또 말의 합법이 보면 다 제3자를 상대로 두고 있어요. 나는 그냥 오류가 없는데 예. 당신들이 잘못해서 선거도 진 것이고 예. 나한테 보고도 제대로 안 해서 내가 판단을 잘못한 거야.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질 생각이 제가 보기엔 전혀 없어요. 근데 저 역대급 말장난인데 예. 아니 참모회의에서 참모들한테 당부하는 게 참모회의잖아요. 그럼 내가 그런 결심이 섰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당부하는 거지. 예. 나는 안 할 테니까 당신들만 이렇게 해.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하죠? 저는 이제 현 그러니까 아니, 변호사님이 네. 제가 볼 때는 예, 지금 말씀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도 변하지 않아야 민주당에 아, 유리하다는 그 바람을 그런 얘기하신 것 기대를 같다, 갖고 지금? 아마 저렇게 보니까 저렇게 메시지가 바뀐 것도 합법상 이상하니까 본인은 안 변하고 남만 요구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그건 정말 오해고요. 아니 우리가 이야기할 때 상대방하고 이야기할 때 내가 이렇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자연스러운 건데 그거 가지고 꼬투리 잡을 필요 마지막으로 없고. 정근택 변호사께 변명할 기회 드릴게요. 네. 이 선거 결과 깜짝 놀랐다라는 게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깜짝 놀라는 걸 깜짝 아니, 놀랐다고요? 언론조사 이게 뭐 여의도 연구소뿐만 아니라 당내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언론의 모든 여론조사 다 보고 우리가 평론 나왔을 때도
다 15% 넘냐 안 되느냐 이걸로 다 싸웠단 말이에요. 예. 이준석 대표는 18% 얘기하고 최소한 뭐 10% 이상은 될 거다. 그리고 절대로 국민의힘 이긴다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오. 국민의힘에서 나온 패널들조차도 아마 박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패배하겠구나. 그러니까 질 거를 몰랐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기성 언론이든지 아니면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라든지 당내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정치는 사실은 선거는 과학입니다. 거의 데이터로 나오거든요. 다 얘기했는데 본인만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놀랬을 이유는 있어요. 놀랬을 이유가 있다. 이 정도 차이는 아닐 줄 알았다. 아, 차이. 그거죠. 아, 격차가 너무 설마 뭐 한 8, 9% 차이겠지. 10% 포인트를 넘지는 않을 17.15%면 다 놀래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셨는데 저 숫자 얘기 좀 하셨어요. 지금 오늘 준비된 게 여론조사 하나 좀 소개해드릴 게 있거든요. 내용 화면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인데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나왔어요. 조사가 16일에서 17일 된 거니까 최근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건데 이 그래프는 특히 전국 중에서도 부울경 BK 지역만 따로 뽑았어요. BK 지역. 숫자 좀 보시면 3주차 그다음에 그러니까 9월 말쯤 그다음에 이달 초 그다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최신 조사가 맨 마지막 건데 이전 조사는 엇비슷했어요. 저렇게 부울경이. 그렇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 조사에서는 뚝 떨어집니다. 절반으로. 더군다나 이제 예. 이게 뭡니까 이거는? 아니 PK 지역은 보수 정당의 텃밭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게 통상 부르는 그런데 곳이죠. 최근 들어서 어떤 추세가 나오냐면 TK 지역과 비교해서 현저히 지지율이 좀 낮아진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제 PK 지역이 아주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예. 그런데 일종의 경실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실무요? 경실무 현상.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거 지금 뭐 여러 가지 대통령 지지율이 안 높으니까 보수 응답자층들이 잘 안 들어가서 그렇다. 근데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조사 자체의 분석을 무기력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런 접근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예. 왜 그러냐? 경제죠 역시. 부산 경제가 후쿠시마 오염수나 이런 걸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자주 가서 시장에서 그렇죠. 수산시장에서 독려를 했지만 그런다고 해서 근본적인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거든요. 두 번째 그러니까 많이 기대를 했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 자영업청은 그런 경제적인 영향을 받으면 MZ세대, 부산에 MZ세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아니 대통령한테 기대를 그래도 우리도 보수니까 기대를 했는데 막 홍범도 장군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왜 그래가 아니라 이제 경상도니까 와그라노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영이 된 게 저렇게. 그렇죠. 마지막에 무는 뭐냐?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쪽을 지지하는 건 아닌데 무당층 쪽으로 가버리는 이른바 경실무 현상이 발생합니다. 요 여론조사에 또 다른 항목이 있거든요. 그 내용도 좀 불러오겠습니다. 내용 보시죠. 여기 보면 이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 후보 지지나 요 질문에 그걸 좀 이 다른 통계로 봤는데 무당층을 본 거예요. 무당층을. 그렇죠. 무당층은 원래 지지정당이 없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 무당층만 따로 뽑아보니까 무당층 중에 35% 조금 넘는 게 민주당 쪽 후보를 자기는 찍겠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7.5%밖에 안 됩니다. 이 차이는 뭡니까? 그렇게 이것도 어디냐?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너무 높다. 이게 여기에 이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실제로 이제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사람인데 그냥 물어본 거예요. 지지하는 정당 없는 거 알았어. 근데 그런데도 내년 총선에는 어느 정당에 지지할 거야?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거야? 이렇게 물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높은 이유는 뭐냐?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랬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한테 물어보면 예. 그래도 뭐 보수 정당한테 할 거야. 그 약간 야성향을 띠거든요. 야성향을 띠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겠다는 무당층의 의견이 높게는 대통령 부정평가가 너무 높아요. 이게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여기에 뭐 우리 김건식 위원장도 있고 윤기찬 변호사도 있지만 해야 될 일은 대통령 지지율을 올려야 돼요. 긍정 지지율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느냐? 예. 아니 우리 뉴스와이드 보면 돼요. 뉴스와이드 보면서 메모해가면서 여기 나오는 조언들 이런 거를 예. 바로 실천을 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현건택 변호사도 이야기가 말은 있는데 실천이 없다잖아요. 두 글자 새기면 됩니다. 실천, 행동, 예. 실행이 되죠. 예. 실행. 뉴스와이드를 보면 지지율이 올라간다. 뭐 이렇게 결론을 갑자기 내줘 주셨어요 지금요. 감사합니다. 아무튼.